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70일 되는 미국 대선 친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침 방송 보니까, 안철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다 했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명이 다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는 것 같아요. 오늘이 21일입니다. 3일 후 되면은 24일. 이날이 무슨 날인가? 이날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지 인쇄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의 후보가 그래도 한 사람으로 지금 단일화되지 않으면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가 올 수 있고, 이 나라는 법치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나라, 이재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곧 나치 히틀러의 나라, 김일성의 나라, 스탈린의 나라, 모택동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철수 저렇게 나와서 강하게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당 보면은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 이준석 후보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석. 지난 TV 토론 때 이준석은 멋졌습니다.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탑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등급도 많았고 유연했고, 그리고 정치인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언어 사용도 잘했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아주 잘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말을 하는 쪽쪽이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게 극단이 아니고 바로 콕 찍어서 바로 말을 했는데, 그걸 이재명의 회피 수단이었어요. 이재명이가 회피하는 언어가 바로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합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옳은 것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가는 것이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지 꼴리는 대로 가는 게 세상이 그렇게 못 갑니다. 우주선이 달나라를 향해서 갈 때 좌표를 치밀하게 설정해서 가도 오차가 생길까 말까 하는 게 바로 과학계의 세상이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논리대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그런 자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약속을 못 지켰어. 못 지키면 뭐 약속 못 지킬 수 있지, 이런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회는 이준석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회도 이준석의 날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당 후보가 아닌 혁신당, 하여튼 개혁신당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숫자가 작아요. 이준석 후보가 표를 얻더라도, 맥시멈 얻더라도 8%, 그 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30 몇 프로, 둘이 설령 합쳐갖고 50%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한테 집니다. 50%를 얻고도 져요, 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 기회에 넥스트, 다음 정치는 저 젊은 세대가 해야 된다, 국민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에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이준석은 토론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당이 적극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반드시 약속 지킬게.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됩니다. 김문수는 거짓말 할 줄 모르니까. 당신이 이준석 후보, 당신이 당 대표를 해서 당을 혁신을 해라. 혁신, 개혁을 해라. 국민의힘당은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저 당은 6월 3일 이후에는 없어질 당이다. 당신이 가서 그 당을 혁신해서 책임지고 미래정당으로 만들어라. 그 모든 권한을, 절대적 권한을 내가 당신에게 줄게. 그러나 이번만은 힘을 합치자. 두 번째, 연정하자. 연정. 그래서 당신은 이미 대통령 될 자격이 다 있다는 것을 국민이 인정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번 기회에 국무총리를 해라. 당신은 국무총리를 해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국민이 이번에 평가했다. 당신의 똑똑함과 영특함. 응? 그러니까 손을 잡고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이재명의 나라, 당신도 이준석 후보도 계속 말합니다. 이재명을 그날 TV 토론 때 멋진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 뭐냐,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 꼭 나타나는 게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고, 바로 이재명 당신이 바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다. 와, 멋있는 말이었는데 이재명이 거기에 반격도 못하고 깨소리도 못해요. 왜? 실제로 정치 사이비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저렇게 범죄자가 숱한 범죄를 저지르고 대통령 하겠다 나오고, 그 숱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방탄, 심지어는 지금 갑옷 입고 방탄복 입고 돌아다니는 쇼 하더니 이제는 방탄 유리까지 하고 있어요. 쇼도 저렇게 쇼를 하고, 제가 늘 그럽니다. 자기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 때 그 하늘에서 그 생명이 다 된 날 생명을 갖고 가는데, 저렇게 생명이 다 되지 않는데 지 생명 죽을까봐 겁내가면 지금 빨리 데려갑니다. 지 스스로가 지 생명이 다 됐다고 자꾸 지금 신호를 알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생 살면서 그냥 초연하게 자기 이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그 다음날 내일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스피노자의 말처럼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나의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 내가 해야 될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건강한 생각으로 살아야지. 오늘 내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안감 조성하면서 방탄복 입고 방탄유리 깔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 그래서 이준석이가 바로 당신은 사회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사이비 종교의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이제 인쇄하기 전까지 최대한 정치적 주가를 올리고 국민의힘당하고 정치적 협상을 해서 두 가지 확실한 답을 받고, 당대표, 당의 개혁을 정권을 부여받은 권한, 또 하나는 국정을 책임 총리할 수 있는 권한, 두 개를 받고 지금부터 24일 날 결정하고 난 뒤 남아있는 한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비록 국민의힘당이 나와 맞지 않고, 비록 국민의힘당이 올드하고, 비록 국민의힘당이 무능하고 할지라도 이재명의 나라보다는 낫습니다. 국민에게 간섭하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괴롭히지 않는 저 정당이 그나마 이재명의 나라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을 잡겠습니다. 저는 손을 잡고 일단은 이재명의 나라를 막고, 저는 정치를 혁신하고 또 이 사회의 모든 규제를 혁파해서 나라가 일진보할 수 있게끔 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당 정치인 여러분,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준석을 지지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혁신을 약속한다면 그 혁신을
혁신 정권을 저에게 준다고 약속한다면 저는 국민의힘당 가겠습니다 해갖고 그 국민에게 약속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국민의힘당 가서 김문수와 손을 잡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 건국 가치와 헌법 가치가 지켜지는 그런 나라,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나라,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야, 저 썩은 국민의힘당하고 안 가, 내가 혼자 마이웨이 할래. 자, 그러면 내일이 있는가 없는가? 내일은 없습니다. 이 6.3 선거가 마치는 순간에 이준석도 정치적 존재로서 갑니다. 왜? 이준석의 그 독선이나 이재명의 독선이나 다를 게 뭐 있냐? 나라가 뻔히 이재명의 나라가 될 걸 뻔히 보고 국민이 많이 고통받을 것을 뻔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정치하는 그런 자가 설 자리는 6월 3일 이후에는 없다.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 실험도 지금이 최고의 황금기호 극점입니다. 극점. 아마 상식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지금이 이준석의 인생의 극점입니다. 이 극점을 한 번 더 극복하면 이준석은 진짜 특이점이 옵니다. 이준석이 바로 한국의 마크롱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에게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 시련은 바로 24일 날 6월 3일을 두고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한 시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준석은 상당히 큰 정치인이 될 것이고 훗날 이준석의 6월 3일 이후에 이준석 같은 많은 젊은 정치인이 국회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많이 배출해서 좀 우리 국민들도 좀 신선한 젊은이들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정치는 우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지금 결단의 시간이 왔고 이준석은 바로 그 정치적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적 변화도 이준석 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와 이재명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이준석의 결단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결단이고 이준석이가 딱 결단하고 난 뒤에 이준석은 한덕수 총리를 뵙고 말해야 됩니다.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한 거 압니다. 그러나 법치를 파괴시키고 죽탄핵을 놓고 입법 독재하는 저런 세상 살고 싶습니까? 저는 결단했습니다. 총리님도 저랑 손을 잡고 같이 이 전선에 참전합시다. 이 전선은 바로 자유를 지키는 전선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선이다. 갑시다. 그 준석이 해야 될 일. 그래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 하면은 대한민국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방탄복을 아무리 입고 방탄유리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끝을 내야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백년 하청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이제 결단해야 한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황교안 총리께서 이 미국 대사관 지킴이 활동하고 있는 이 초소를 방문하겠답니다. 황교안 총리가 5월 18일 날 국립묘지 28, 29 묘역에 참배를 갔습니다. 그 참배는 뭐냐? 바로 28, 29 묘역에 강조 5.18 때
군인과 경찰이 27명이 그 영면에 있는 곳입니다. 괴한들의 총에 맞아서 우리 특전사, 경찰 27명이 돌아가셔갖고 그 28, 29무역에 묻혀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관리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누구도 국방부 장관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그곳에 늘 해마다 5월이면은 시민들이 가서 참배하는데, 제가 5월 18일 국립묘지 현충관 그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 가족이 올라가서 추모사를 하는데 말을 못하고 다 그냥 웁니다. 남잔데 눈물밖에 안 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광주로 갔는데 그래서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전사자였어요. 어느 날 5월 단체들이 힘을 쓰더니 폭도가 되어버렸어요. 국가의 명령을 받고 갔던 그 군인들을 쏴 죽이고 했는데, 그 총알에 맞은 죽은 군인들이 폭군 전사자가 아닌, 그래 지금 어떻게 순직자들, 순직자 그냥 죽었습니까? 거기에 우리 한교안 총리가 또 참배를 했는데, 오늘은 바로 이곳에 또 방문하러 오신다는데, 한교안 총리도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분에게도, 한교안 총리님에도 하나님의 정치 언사가 팍 내려져 갖고 뭔가 정치적 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미국 대선에 와서 뭔가 깨달음이 있기를 간곡하게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어제 낮밤 우리 한각희님이 또 건물에 섰습니다. 우리 미경님, 아군 스파이 파워, 우리 통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우리 또 송화제 수고했습니다. 이따가 1시에 한교안 총리 오실 때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